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관만 오늘은 사는 걸까요? 개는 또 팔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개인이 매도세가 좀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아쉽지만 네. 개인이 매도를 해야 좀 시장이 올라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 플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부 몇 종목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쏟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살 때 좀 지수가 굉장히 활발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만약 외국인이 더 강하게 매수세를 붙어줬다라고 한다면 네. 정말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환차손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지금 강력하게 사기에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봤을 때 가장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내일도 한 번 더 사주고 내일 네. 모레도 한 번 더 사주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좀 도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이번 주 혹은 남은 5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순 매수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파인테크닉스, SL, 또 오늘 시장에서 흐름 좋은 후성,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 모멘텀에 앞서서 좀 시장의 기대가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지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총 3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당연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성과를 굉장히 더 크게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의 매출처가 나오면서 리스트를 봤더니 퀄컴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함이 안 된 곳이 하나 있어요. 버라이즌. 우리가 한 달 전 혹은 한 달 반 전에 5G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맞아요. 때 네. 삼성전자가 이제 5G 관련해서 엄청난 금액에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판매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가격을 올리려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을 올릴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없는데 판매 가격을 올린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 실적에 의미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들어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3가지 포인트 같이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디오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났습니다. 임플란트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임플란트 더비 그리고 작년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한 축을 또 담당을 했었던 임플란트 관련 기업. 하지만 이제 해당 섹터 내에 굉장히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알겠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여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사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두 종목일 것 같아서요. 디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 더 덜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1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이렇게 디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네. 이제 죄송스러움 혹은 실망스러운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일단은 한번 좋지 못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횡령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투자 심리를 당연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잘 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또 이게 표면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불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세 임플란트가 처음에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로 인해서 이제 오세 임플란트 안에 이 디오라는 기업이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기업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트레이딩 기준,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저는 동일하게 디오라는 기업도 좋고 오세 임플란트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저는 디오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임플란트주도 리오프닝의 한 축을 담당했던 만큼 이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료 기자재, 의료 기기. 제가 아마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 기기 쪽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 자체가 한번 팔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소모품이라든지 AS에 따른 비용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업이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의료 기자재 시장과 성장과 함께 디오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자재 사업부에서의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일단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자면 디오가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 봐도 될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일단 임플란트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실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윙이라고 하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어제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그 반등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 임플란트가 지금 성과라든지 좋지 못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적은 디오가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디오를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를 5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K푸드가 만났습니다.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오리온도 좋고 CJ 제일제당도 그러니까요. 좋은데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정말 잘 버텼고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 업종 올해 한 번은 그래도 이제 트레이딩 하시려고 관심을 좀 많이 쏟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업이 더 좋은 수익을 나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리온, CJ 제일제당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포트 안에 음식료품 한번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중에서 승자는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리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CJ 제일제당도 물론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오리온의 신제품이 지금 해외 법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 아마 이제 국내에서 물건을 파는 것만 보는 우리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판가 인상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지금 낼 수 있는 여기 이제 해외 법인들,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러면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베트남에서 얼마만큼 팔렸길래 혹은 중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좋다는데 그런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이제 더블에 가까운 지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류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요. 이 봉쇄한 것이 오히려 좀 득이 되는 스낵이라든지 혹은 젤리라든지 혹은 파이류라든지 그게 이제 이 봉지 과자보다 조금 더 단가가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품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 뉴스 속에서도
본업에 대한 실적의 증가세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었던 오리온이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들 여름에 또 성수기, 그러니까 마시는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을 꼽아주셨는데 전 초코파이인가 했더니 오리온이 마이구미 매출이 엄청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마이구미를 가진 오리온,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저도 지금 아까 마이구미가 생각이 안 나서 젤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오리온 하면 이 초코파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젤리가 진짜 많이 팔렸다 그래요. 네, 아무튼 오리온 같은 경우에 저는 현재 위치 정말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목표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탄력성을 노리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음식료 쪽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제 탄력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음식료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다른 섹터를 좀 봐야겠지만 나는 그래도 한 포트에 중장기 종목을 하나 넣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오리온도 매력적이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리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어떤 기준으로 오늘 준비해 오셨을까요? 단기도 좋고 네, 장기도 좋고 다 좋네요. 네, 일단 올해에는 꼭 좀 챙겨야 하는 그러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요. 한전 기술입니다. 원전주 이제 다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주는 다시 보는 것보다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딱 됩니다. 올해에는. 왜냐하면 이제 탈원전 정책에 부합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한 해 하반기까지 저는 뭐 대표적으로 한전기술을 오늘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뭐 한전기술이 아니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뭐 에너토크 이러한 쪽은 계속 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드는데 한전기술은 사실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아니 방금 당신이 실적이 좋은 기업을 봐야 되는데 왜 한전기술은 실적이 안 좋은데 봐야 되나요? 궁금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조 효과로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치만 이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리 원전, 오유코기 혹은 이제 UAE에 수출했던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는 돈이 작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실적이 부진한 것뿐이지 기술력은 여전히 높고 탈원전 정책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전기술이기에 저는 현재 위치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전주는 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전기술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뭐 한전기술 현재 위치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 드려보고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좀 짧게 갑니다. 7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시세가 날 때 다시 붙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한전기술이었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